두려움, 결심, 그리고 진단서. 우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맞벌이 부부였기에 시어머님께서 아이들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해주셨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시어머님의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도훈이는 여전히 느렸고 집착은 강해지고 도연이랑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봤다. 그러나 양가 어르신들은 왜 멀쩡한 아이를 병원에, 그것도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보내느냐고 우리를 혼내셨다. 도훈이를 36개월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도 늦으면 병원을 가자 했던 우리는 결국 36개월이 되었을 때 서울시 어린이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 총 3곳에서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며 진료를 보았다. 설마 하고 처음 상담을 구한 곳에서 도훈이의 자폐성 행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3곳 모두 진단은 동일했고 F84란 코드명이 적힌 자폐성 발달장애로 진단을 확정받았다. 일단 진단을 받았지만 과연 장애 등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암도 진단을 받고 수술과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완치도 가능한 세상인데 느리고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도 멀쩡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들을 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우리 부부는 그런 도훈이를 바라보며 서로 마주보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F84 진단 코드를 받고 장애로 인정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까지는 1년이 훌쩍 넘게 걸렸다. 우리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남모를 기간이 꽤 있었던 것이다. 지금 도훈이는 자폐성 발달장애로 2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장애 심사를 다시 받아보고자 계획하고 있다. 센터나 병원, 납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유형의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다.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 서로 대화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정보 공유도 활발히 진행된다. 그런데 진단과 장애 등급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 유형 중에 장애 진단을 받고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보호자가 있었고 검사를 통해 장애 진단은 받았으나 장애인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특히 자폐 경계성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쉽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려 하고 등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장애 등급을 받지 않고 특수치료 수업 등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 등록 후 아이 양육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금전적인 지원 및 할인, 감면의 혜택과 함께 아이와 함께 수업을 다니는 보호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가장 잘 활용하는 혜택은 단연 서울 시내에서의 주차라고 말하고 싶다. 서울은 교통 지옥이지만 그만큼 배려를 하고자 하는 공간이 남겨져 있다. 누군가는 장애아이를 키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기동력이라 한다. 나도 그 부분에 200% 공감한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아이 컨디션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주차 가능 여부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어떤 금전적 혜택보다 윤택한 국가의 배려라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날로 발전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비율이 의무화되고 있다. 혹시 아이의 장애 진단과 장애인 증명서 신청에 고민하고 망설이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금전적 혜택도 아닌 주차 따위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고민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우리 아이가 다름을 인정하는 속상함이 충분히 있겠지만 이를 통해 국가가 정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 또한 아이에게 그 이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단을 받은 후 도훈이에게 치료라고 명명하는 교육을 시작하였다. 10년 넘게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도훈이를 100% 케어할 수 없었다. 먼저 집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기 시작했다. 서초 내곡동에 위치한 서울시 어린이병원을 다니려 했지만 집에서의 거리와 비용 부담에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차로 30분 이내의 발달센터와 발달장애 재활치료 및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들을 찾아봤다. 그렇게 인근 발달센터에서 인지치료 수업, 감각통합 수업 등을 시작으로 도훈이와의 뺑뺑이가 시작되었다. 가족 모두가 아이 하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하루는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 적이 있다. 남편이 대학원에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석사과정 공부를 하던 때였다. 엄청 생뚱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같이 돕고 살아야 한다며 기러기의 여행이란 동영상을 꺼내들고 도훈이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식구들끼리는 더 똘똘 뭉쳐 함께하자는 각오를 당부하였다. 그 이후 식구들의 관점과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도 달라졌다. 그리고 도훈이 수업과 여타 이동의 부탁을 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가 흔쾌히 협조해 주었다. 도훈이의 장애로 인해 부부간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 화합하였고 더 확장하여 시댁과 친정 식구들도 모두 신뢰 및 단합할 수 있는 화목한 집안의 중심이 된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이 세상은 혼자만은 절대 살 수 없는 큰 조직이고 그 조직 안에는 나의 편이 꼭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남편의 삶의 모티브다. 그래서 우리 부부를 포함하여 주변에서 도훈이의 보호자를 많이 만들어주고자 노력했다. 그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남편이 사회를 통해 만난 인연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